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3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별표로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빈출도가 높은 문제라고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사를 기억하셔야죠. 자, 발음을 하면 이제 세벌인데요. 이제 여기를 I로 발음하면 약간 욕 비슷합니다. 네, 세벌을 I로 이제 발음하시면 욕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사지절단하다. 우리 분리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무효 처리되거나 실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조항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A, B, C, D 나머지 잔여 조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A와 B는 분리절단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만일 특정한 규정, 우리 계약서의 특정한 규정이 그 후에 무효로 되거나 또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된다면 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러한 무효성이라든가 실행 불가능성이 in no way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도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뭐에? 기타 다른 규정들의 유효성이나 실행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B, C, D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머지 잔여 조항들과는 사지절단, 분리된다라고 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빈출도로 따지면은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4번. 자, 2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제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맞히실 겁니다. 자, as defined 뭐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UCP 600에 따르면 일치제시라고 하는 것이 UCP의 우리 2조 정의 규정에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치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죠. 우리 신용장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된다. 신용장 조건. 암기 같이 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가 UCP에 적용 가능한 규정.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 표준은행 관행. 요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조기 때문에 정의 규정.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신용장의 제조건들 맞고요. 두 번째가 UCP에 적용 가능한 규정 그리고 국제 표준은행 관행에서 A, B, D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특히 이제 C번에 있는 ISBP 745는요. 우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제 표준은행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ISBP 745 버전. 이것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해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류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설 내용. 두 번째가 ICC 의견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 결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로 이 국제표준은행 관행이 구성이 되어 있고 2조에서도 요 세 가지가 일치제시에 따르는 규정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C번 ISBP 745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표준은행 관행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한정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 딱 된 대로 UCP 규정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시죠. 우리 UCP 600에 따라서 우리 개설은행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UCP에서는 개설은행의 의무가 아주 중차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용장의 사전 통지죠. 사전 통지.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전 통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용장을 사전 통지한 은행은 반드시 그 사전 통지에서 언급한 제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우리 11조 비양 규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 조항 번호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사전 통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전 통지를 한 은행은
사전 통지에 언급한 제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보시겠습니다. 신용장에 우리 사전 통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언제? 3월 1일에. 뭐에 대해서? 대가의 폴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가 관계에서 전치사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50만 불에 대한 우리 신용장의 사전 통지가 개설이 되었고요.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partial shipment 하면은 우리 분할 선적이 허용된다라고. 그리고 최종 선적은 이 날짜입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유효 기간은 이 날짜다. 우리 3월 15일이 유효 기간이다. 만료일이다. 라고 해서 사전 통지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3월 2일에 수입자가 애플리컨트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변경이죠. 어떤 변경입니까? 우리 금지하는 분할 선적을 prohibiting, 즉 금지하는, 그리고 유효기일을 우리 5월 15일이 아닌 5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우리 조건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해 왔죠. 이랬을 때 우리 개설은행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설은행의 우리 처리, 조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조건 변경대로 응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사전 통지한 내용대로 우리 신용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명시한다. 누구에게? 우리 애플리컨트에게 우리 명료하게 한다. 뭐에 대해서? 제시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준다.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개설을 한다. 신용장을 as 뭐뭐대로, 원래 지시대로, 지시받은 대로 신용장을 우리가 개설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사전 통지를 한 은행은 사전 통지에 언급한 제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고요. 26번 보시겠습니다. 영장문 문제. 자, 우리 밑줄 친 당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밑줄 친 당사자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밑줄이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밑줄 같이 치겠습니다, 여러분. Our, 자, 파트너, 자, 소시다 LTD. 요게 밑줄 치시고요. 이자가 누구일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쳐 놓으시죠. as for 나왔습니다. as for 무슨 뜻이다? 뭐뭐에 관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외워보실까요? regarding, 우리 concerning, as for, as to, with regard to, 또는 in regard to, in respect to. 그죠? 다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when it comes to, 그리고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어떤 선적에 관해서. 우리 중고 가구죠. 중고 가구의 선적에 관해서 소재입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우리 아리랑 호에 의해서 지금 선적이 됩니다. 언제 예정이냐면요. leave for, 뭐뭇을 향해 출발한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leave가요. 나왔을 때 뒤에 장소가 나오면 요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여기를, 이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leave 다음에 전치사 for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나오면 이 전치사 하나로 지금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요 장소를 향해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for이요. 목적지, 목적의 fo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다알카라는 곳으로 출항할 예정이랍니다. 세네갈에 있는 언제 이 날짜에 우리의 파트너가 지금 보험을 부보할 겁니다. is to effect 됐죠. effect insurance 하면 보험을 부보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요 is to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투용법. 보험을 부보할 할 겁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우리 물품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이후에 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이 FOB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FOB 조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FOB에서는 보험 계약을 누가 합니까? 자, 우리 인코텀즈 전반에서 11개 조건 중에 셀러, 수출상에게 보험 부보 의무를 부보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CIF와 CIP밖에 없죠. 나머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FOB 조건이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은 매도인에게 없죠. 수출상에게 없습니다. 보험 계약은 누가 한다? 이것은 수입상, 매수인이 할 겁니다.
수입상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FOB 계약 하에서 보험을 계약한다? 그럼 언더라인된 우리의 파트너 누굽니까? 바로 수입상이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코텀즈 FOB 조건에서 보험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주투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걸 B2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B2 용법이라고 하고 B2 용법은 우리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조동사는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B2 용법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실까요? 우리 가운,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왜 입고 계시죠? 환자에 대한 예의로 입고 있다. 이렇게 외우실까요? 가운의 예의. 가운의 예의. 그래서 가가 가능입니다. 할 수 있다. 캔의 뜻이고요. 운이요. 운명입니다. 운명. 뭐뭐할 운명이다. 그래서 be doomed to. 뭐뭐할 운명이다. 또는 be destined to. doomed to, destined to. 이거 의는요.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must나 뭐 should 등이 되겠죠. 얘는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어서 우리 will이나 또는 뭐 be going to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는요, 의도예요. 그래서 intend to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2 용법이. 여기서도 보험을 부보할 예정입니다. 뭐 예정이라든가 또는 뭐 의도입니다. 이렇게 또는 해야 합니다. 의무로 봐도 되죠. 그래서 우리 B2 용법의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조동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서 선택하시는 거죠. 문맥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무역영어에서 이 B2 용법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같이 필기하신 부분은 암기, 그리고 필기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밑줄, our partner 부분, 소시다 LTD 저 부분을 꼭 밑줄 쳐 놓으시죠. 27번 보시겠습니다. 27, 28번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을 읽고 답하세요. 우리 미스터 강 씨에게 with reference to, 뭐뭐에 대한 참조로 이런 얘기죠. 귀사에 어떤 팩스를 보냈나 봅니다. 팩스에 대한 참조로, 이 날짜에 보내신 팩스에 대한 참조로 우리는 기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리게 되어서, inform, 알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inform이란 단어는 강조 드렸듯이 inform A, 다음에 of가 옵니다. 또는 문장이 와야 되는 경우에는 된 문장이 오는 거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명사나 ing가 오고요. 그래서 뜻이 알리다. 누구에게? 요 A에게. 요 명사 사실이나 요 문장 사실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죠.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귀사에게 대사실을 이렇게 지금 방금 저 판서된 대로 당사는요.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면요. 선박을, 어떤 선박이다? 충족시킬. 요 밑이요.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영어에 대한 강점도 있으십니다. 물론 기본 이론도 정말 잘 하셨지만 영어에 대한 부분도 꼭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죠. 귀사의 requirements,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어떤 선박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 선박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she는 바로 선박입니다. 우리 선박은 여성으로 봤거든요. 그 선박은 아리랑 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박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그 선박은 지금 벌크 선입니다. 벌크 선. 그리고 카고를 자, 7,000톤 이렇게 엄청난 7,000톤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벌크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자,
우리 캐파서티가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1번이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 선박을 수배했고 그 선박은 지금 속도가요 24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의 어떤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죠. 귀사께서 언급해 주신 그 기간 내에 10번의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can 뭐뭐 할 수 있다. be capable of 명사나 ing 또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제발 연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팩스 보내주세요. 확인하시는 어떤 차터에 대해서 용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사에게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뭔가 용선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답은 어떤 선박이 찾아졌고 그 선박은 이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 운송 계약의 어떤 어레인지먼트가 어떤 것인지 어떤 타입인지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부분 보셨죠? 이 문제에서 언급한 용선 계약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이라든가 뭐 기간 용선 계약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귀사가 언급하신 주어진 기간 동안에 10번의 운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힌트로 잡으셔서 우리가 기간 용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간 용선이 몇 번이죠? 2번이죠. 타임 차터가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베어보트 차터는 뭡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나용선이죠, 여러분. 나용선은 뭡니까? 나용선. 이 베어리요, 발가벗은 나체의 뭐 맨발의 맨손의 뜻이어서 우리 일체 담겨 있지 않은 거죠. 뭐 선원이나 선장 수배 그리고 뭐 연료 이런 것도 다 일체 용선자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29번에서 3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옳지 않게 지금 영어로 장문된 것을 찾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요. 요 3번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현재 시장 상황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에 걸맞는 연결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요 since가 틀렸죠, 여러분. 자, since를 무엇으로 고쳐야 합니까?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는요. 우리 연결사, 접속사 문제가 아주 비출 많이 됩니다.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 역시 not의 유무. 우리 긍정문이 돼야 되는데 부정문으로 바꿔놓고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긍정문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인칭대명사, 어떤 주체에 대한 오류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일단 since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since는 첫 번째 뜻이 뭐뭐 때문에입니다. 두 번째 뜻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문법이 좀 중요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도우가 있어야 됩니다. 도우. 비록 뭐뭐일지라도. 도우나 이제 같은 뜻이 얼도우죠, 여러분. 얼도우 또는 even though 또는 even if. 이게 바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고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주어 동사가 언급이 됩니다. 이거랑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이제 양보의 의미거든요. 똑같은 양보의 의미를 갖지만 despite라는 거, despite 또는 in spite of 입니다. 여기 in spite of 또는 in the face 얼굴입니다. 얼굴. in the face of. face 자리에 teeth. in the teeth of.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나 ing.
그래서 뜻은 유사하게 양보의 의미지만 이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얘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얘는 명사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양보 의미라는 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언급돼야 됩니다. 도우나 얼도우나 이분도우나 even if가 돼야지 since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만일 귀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당사는 귀사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여러분. 요 언레스 요 부분. 이것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f가요. 만일 뭐뭐라면입니다. 만일 뭐뭐라면 이것이고 이거랑 이제 정반대가 unless 되겠습니다. unless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만일 귀사가 경쟁력 있는 상황이라면 거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nless 하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여기가 if가 돼야 되겠죠. 만일 귀사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접속사 2개나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if와 같은 뜻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if와 같은 뜻이 뭐 있습니까? 우리 provi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설명드렸죠. providing 해도 되고 여기 ed부터 돼요. provided. 이게요. 원래 제공하다, 공급하다인데 만일 뭐뭐라면의 뜻이 있습니다. 또 suppos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pposing. 원래는 추측하다 뭐 이런 뜻인데 supposing 하거나 supposed 하거나 하면은 만일 뭐뭐라면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기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분. 이거는 요 면이 들어갑니다. 뭐뭇을 고려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고려하면. 이것도 약간의 if 의미가 들어가 있죠. 뭐뭇을 고려하면. 또 이것과 같은 것이 considering입니다. considering이 뭐뭇을 고려하면. 제가 이렇게 다 적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우리 실무에서 여러 고객사들의 이런 계약서들을 볼 일들이 뭐 일이 그거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considering. 자, 이 unless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if랑 또 똑같은 뜻. in case가 있겠죠? 이것도 만일 뭐뭐라면. once도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as long as 계속 적으셔야 됩니다. on condition that. 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언급되고 우리 계약서, 제가 실무에서 만났던 모든 if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우리 해외 거래를 우리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제 완벽하게 되신 겁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주지드리지만 if와 unless의 뜻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since가요. 이게 조금 이래로란 뜻으로 나올 때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요. since가 이렇게 나오고 since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시제와 since 외부의 시제가 다릅니다. 이건 뭐 토익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우리 여타 뭐 토플 토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언급되는 시제와 여기 이쪽에 언급되는 시제가 다릅니다. 즉 since와 가까이 있는 쪽의 시제와 멀리 있는 쪽의 시제가 다르다. 자, 암기식 드리겠습니다. since 안쪽 부분하고 since 바깥쪽 부분의 시제가 달라요. 이게 이래로란 뜻일 땐. 그래서 since 안쪽 부분은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과거. 바깥쪽 부분은 완료, have pp, has pp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래로. 그래서 since yesterday죠. 어제 이래로. 나는 아파왔다. 그러면 have pp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since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왜 나왔겠습니까? 치료가 완료돼서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since 안과 밖으로 왜 나왔다? 완료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뭐 last 단어, last라든가 뭐 ago라든가
아니면 뭐 지난달 같은 것들 나오겠죠. 아니면 in 플러스 과거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 뒷부분은 have pp가 언급될 겁니다. have pp나 has pp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접속사 문제로. 네, 그리고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이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이요. 우리 3번이 되겠는데요. 바로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방금 언급됐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효하다고 보인다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면이 돼야 되니까 방금 설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unless로 교체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if를 unless로 바꾸고 또는 unless를 if로 바꿔놓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속사 문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양보와 관련된 연결사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봉 드린 우리 주문서 형식, 이것도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 보냐면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요 4번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이번 구매로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주문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사는 믿습니다. 이번 구매가 가져올 겁니다. 귀사에게 좋은 어떤 이익을.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여기 잘못됐죠? 리절트.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리절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우리 from이 나올 때가 있고요. in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다르냐면 result from은요. 이 from이 뭐뭐로 붙어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원인 나오고 요 앞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result in 하면요. 뒤에가 여기가 결과입니다. result in 다음에 결과. 어떤 결과를 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앞에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번 구매가 당신에게 이점을 갖고 올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결과 당신의 또 다른 주문을 만들어낼 겁니다. 초래할 겁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여기가 from이 아니라 i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from이 in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죠. 뭐뭇을 초래하다. 뭐뭇을 낳다.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우리 동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 귀사의 늦은 선적이 당사에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것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cause가 되겠죠. cause. 그리고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result in. 우리의 영어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대충 하시기 때문에 bring about. 무엇을 야기하다 또는 lead to 또는 give birth 무엇을 나타난 뜻이기 때문에 give birth to, give rise to 네,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뭐가 나온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귀사의 그 이상의 주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해서 from을 in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지 드리지만 여기 further이 나왔죠. 이 부분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further.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far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 또는 정도상의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거리가 먼 것은 far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수원이 더 멉니까? 대전이 더 멉니까? 서울에서. 그러면 대전이 더 멀죠? 그럼 farther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장 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farther에다가 es 붙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도는요, 여러분 further입니다. further.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 동생이
형, 나는 연예인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야, 너의 얼굴은 연예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니? 라고 정도상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further 또는 furthest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비교급이고요. 요거는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정말 영어도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 어려움 없이 영어 정말 잘 본다라는 그런 인상을 이제 주실 겁니다. 그리고 32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올바른 월딩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월딩이냐면요. 컨사인이 수화인이란 뜻이죠. 수화인의 우리 칼럼이 라인입니다. 수화인 란. 우리 BL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개념에서 배우셨죠? 여러 칸들 중에 수화인 란에 들어갈 우리 올바른 월딩. 자, 이하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화인 란에는 그것이 기명식인지 지시식인지 뭐 기명지시식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BL의 물건에 대한 주인을 언급하는 거죠. 이 수화인 란에. 보시겠습니다. 신용장, 요 컴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컴마는 해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삽입된 겁니다. 이 신용장이 요구한다. 잠시 후에 해석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합니까? full set. 우리 전통이죠.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린, 무사고, 온보드, 우리 본선 적재 이런 뜻이죠. 이 세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전통, 우리 BL 전통, 그리고 무사고, 그리고 본선 적재가 된 BL이죠. made out, 작성이 된 우리 지시식이랍니다. 우리 지시식.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이걸 누가 썼겠습니까? 은행이 쓰는 거죠. 신용장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은행 지시식입니다. 개설은행 지시식이겠죠. 우리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착화통지처죠. notify. 이 착화통지. 물건 왔어요라고 연락받는 곳을 착화통지처라고 합니다. 여기는 누가 됩니다? 애플리컨트. 즉 수입상이 됩니다. 신용장 관계에서는. 왜 우리 지시식으로 하고 물건 왔어요라는 통보는 우리 수입상에게 줄까요? 원래 수입상의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지시식으로 하는 이유가 은행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은행이 그 권리를 쥐고 있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수입상아, 물건 왔는데 BL은 내가 갖고 있어. 내 지시식이거든. 은행 지시식. 너가 나에게 대금 결제하지 않으면 나 이거 주지 않겠어.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은행 지시식. 이미 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해석하시면 신용장은 우리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아메리칸 커머셜 뱅크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그 신용장이 은행 지시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아메리칸 커머셜 뱅크 지시식입니다. 이 은행의 지시에 따른다. 이 은행이 지시한 대로 우리 BL의 권리는 이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아메리칸 뱅크 지시식, to order of. 이게 수화인란에 기재되겠죠. 이렇게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1번입니다. 33번, 3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라. 우리 당사는 regret to.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rememb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다고요. forget은 잊어버리답니다. 그리고 regret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첫 번째 ing가 올 때가 있고요. 두 번째가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ing는 과거에 이미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잊고 있고 regret이 온다면 첫 번째가 후회하답니다. ing가 오면 후회하다. 그리고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면 미래, 앞으로 향후에 할 일에 대해서 2번이 요게 온다면, 투가 온다면 유감스럽게 여기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뭐에 대해서? 아까 배우신 거죠? 알려드리게 되어서 귀사에게 대사실을. 어떤 실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측 인보이스 번호 B832에 요 날짜에 인보이스가 갔는데 그 인보이스의 날짜가 우리 뭐 오류가 좀 있다랍니다. 100피스 우리 폴리에스터 셔츠인데요. 보내진 폴리에스터 셔츠 100피스에 대해서 우리 인보이스에 오류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오류. 그리고 올바른 청구, 그 폴리에스테르 셔츠에 대한 올바른 청구 금액은요. 지금 26.70입니다. 얼마당? 피스당. 이 펄은요. 뭐뭐당입니다. 뭐뭐당. 자, 그리고 뭐가 아니라 26.00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아하. 그러면 청구를 과소하게 했습니다. 0.70이 지금 부족하게 청구가 됐나 봅니다. 우리 규정된 대로 as stated 26.00이 아니라 26.70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동봉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소 청구된 이게 under charge죠. 그래서 이게 과소 청구된 이런 뜻이고요. PP니까 앞에 있는 amount을 끔이죠. amount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금액. 과소 청구 우리 신용장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과소 청구된 금액에 대한 무엇을 동봉하겠습니까? 우리 차변표죠. 상대방에게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때 쓰는 것을 차변표라고 하고 내가 돈 줄 것이 있을 때 첨부하는 것을 대변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차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데빗 노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즉 얼마입니까? 우리 요 과소 부분, 요 7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차변표죠. 차변표가 우리가 동봉될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청구할 금액이 있을 때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는 서류가 우리가 차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요. be due to 뭐에 기입합니다. 어떤 입력에 기인합니다. 어떤 입력이죠? 실수 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노티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인보이스가 송부되기 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be due to 다음에 지금처럼 input이라는 명사가 왔죠. on이 붙은 input error. 그러니까 입력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가 있고 이 뒤에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우리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에 기인하다.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유죠, 이유. 그런데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be due to, send 이러면 보낼 예정이다. 이건 뭐뭐 할 예정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의미를 오역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be due to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유고 동사 나오면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표 7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차변표가요. 2번이죠. 데빗 노트. 네. 차변표. 그래서 2번을 고르시고요. 4번의 크레딧 노트가 바로 대변표입니다. 내가 줄 돈 있을 때 사용하는 우리 서류가 되겠습니다. 34번.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 청구할 금액이 있다 합니다. 과소금액에 대해서. 물건을 보낸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상 또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35번, 36번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영문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뭐 다른 수강생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요. 두루두루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